자, 앞에 영상에 이어서 이제 원인을 살펴봤고요.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근 원장님께서 치료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. 하나는 처음에 보톡스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인데, 처음에 보톡스 얘기를 하면서 제가, 그거라도 맞고 싶다 했더니, 이거 먼저 하라고. 치료에 다 순서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알려주신 건데, 거울을 이용해서 뇌를 속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, 뇌는,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, 내 문제가 오른손에 있을 때, 왼손은 잘 되잖아요? 거울을 보고, 왼손을 움직이는 거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, 이 왼손이 움직이고 있으면은 내가 볼 때는 오른손이 잘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뇌를 속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작은 거울을 사가지고 해봤는데, 처음에는 막 효과가 있나 없나 좀 아리송했는데, 네, 이런 치료 방법이 또 있나 또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놓고 하더라고요. 이 사람은 이제, 어, 이게 포컬 디스토니아가 그 악기 하는 사람한테도 많이 걸리지만, 사람도 많이 걸리지만, 그 글씨 쓰는 사람도 되게 많이 걸리는 거라고 해요. 특히.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거울을 가지고 다른 손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딱 놓으면은 그 약간 대칭이잖아요, 대칭. 거울이. 그래서 이게 단순히 거울을 정면에 두기보다는 위치를 딱 정가운데 놔서 내 그 증상이 있는 손에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갖다 놓으면은 뇌가 더 잘 속아요. 해보니까.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이 밑에 그림 있죠. 거울을 갖다 놓는 거예요. 근데 시선이 내려다 보면은 거울이 이제 중앙에 딱 놔버리면은 거울을 볼 수가 없잖아요, 각도상. 그래서 좀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봐요. 손은 이제 대칭으로 놓고. 그래서 손을 이제 왼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을 동시에 움직여요. 왼손이랑 오른손을 대칭으로 움직여요. 똑같은 동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오른손이 왼손처럼 잘 움직인다고 뇌가 착각하게 속여요.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은 긴장을 풀어줘요. 내가 어떤 긴장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내 눈에 볼 때는 얘가 그냥 잘 움직이는 거예요. 긴장도 없이 손이 아까처럼 펴져 있지 않아요. 그냥 잘 아치형으로 구부러져 있어요. 제가 볼 때. 이 긴장이 좀 되게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거울에 의한 치료 방법이. 뭐 동작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요걸로 좀 처음에 많이 좋아졌어요. 예,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2번, 3번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건 3번이었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한 2번에 대한 좀 그 추측을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단서를 좀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원장님이 이걸 보시더니 이 페이지를 가져갔거든요. 이 페이지를 가져갔는데 원장님이 이걸 보시더니 자기한테 이걸 달래요. 자기도 이런 시각적 피드백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다. 그래서 환자를 만날 때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원장님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, 이 부분을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 결론에 도달한 게 지금 상태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치료 방법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었고,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, 거울만 했을 때보다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스스로 세운 가설에 기반한 것이지만, 굉장히 좀 그럴듯하고, 가설 자체가 리즈너블하고, 그 다음에 효과도 보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. 처음에 긴장을 완화하는 거는 거울을 이용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네, 되게 그 거울을 가운데 놓는다고 그랬잖아요.
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한 손만 움직여 버릴 때가 있어요. 오른손만. 그러면은 이제 왼손이 안 움직이니까 거울에서는 손이 가만히 있는데 내 오른손의 감각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인지 부조화까지 느껴요. 그 정도로 뇌가 속는 거예요. 뇌를 매우 효과적으로 속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활용하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. 그 시각적 피드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 모든 생활에서 내 오른손을 눈으로 계속 감시해요. 내가 그 피아노 칠 때만, 키보드 칠 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좀 심해질 땐 손을 뒤집는 동작마저 이 증상이 많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뭔가 할 때 계속 이제 오른손을 보고 있어요. 보고 있어서 긴장이 일어났다. 그럼 풀릴 때까지 기다려요. 기다리고 내가 의식하면은 좀 풀리거든요. 그래서 천천히 이게 포컬 디스토니아가 일어나지 않게 천천히 동작해요. 그래서 항상 제가 감시하고 기억하는 거예요. 이제 기억이 있겠죠. 나는 잘 움직이고 있어. 이 증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. 라는 기억으로 이제 새로운 기억들을 채워가는 거죠. 그래서 감시를 하고, 그 다음에 새로운 습관을 다시 형성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, 왜냐면은,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이 포컬 디스토니아로 발전을 한 건데, 그렇다면 그 잘못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뀌어야죠. 안 그러면은 다시 이제 증상이 악화될 거 아니에요? 다시 생기거나. 그래서 새로운 습관을 재형성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고, 예, 특히 대량으로 반복되는 키보드 치는 행위, 피아노 칠 때 내 오른손이 어떻게 움직일까? 이거를 단순히 감시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하는 거예요. 특히 이거는 키보드나 피아노를 가지고 특히 연습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. 내 오른손이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사실 알았어요. 알았는데 관리를 안 했던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왼손을 좀 참고해 가면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지금 다시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. 요 세 가지를 하고 있어서 진짜 그 예전에 진짜 막 매일 진짜 한두 시간씩 연습을 할 때보다 그땐 개선이 거의 아예 안 되다시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. 연습으로 절대 연습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습관을 이제 3번은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도 했던 건데 이 병의 정확한 병명을 알기 전에도 했던 건데 쉽지 않았어요. 되게 힘들었어요. 이제 1, 2번을 하면서 같이 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, 되게 거울 치료만 할 때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고요. 지금 키보드 치는 거는 무척 편해져가지고, 일할 때 막 이것 때문에 막 크게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아마 쉽진 않아요. 이게 단기간에 고쳐질 수 있는 증상은 아니고, 한 1, 2년 정도, 길게는 뭐 4, 5년?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연주도 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화면이 꺼져버렸네. 얼굴만 좀 키우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백고 원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. 주변에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있으면 자기한테 꼭 데려와 달라.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굉장히 안타깝다. 상상도 못하는 어떤 뭐 치료들을 받는데요. 막 뭐 무슨 수술을 한다든지 무슨 뭐 줄기세포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뭐 다 그런 거 사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겠죠. 그래서 그런 특히 음악가들은 치료를 안 받으면 일을 아예 못하니까 그 작곡이나 이런 걸로 전환을 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좀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
조금 더 이제 발전된 시각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남겼으니까요. 이제 앞으로도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